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공매도 전면 금지 랠리 이후 오늘장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하락,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양대 지수가 1%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어제 폭등했던 2차 전지 선별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칩 관련주, AI 등은 급등세,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코난 테크놀로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전해주시죠.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인데 국내장은 약세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것은 지수만 약세고요. 어제 해외 시장이 양호하게 끝났으나 이쪽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나오다가 막판에 올렸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들 막판에 올린 것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연준 의원들 발언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 쪽에 나오는 연준 의원들은 기존에 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파웰이 8일 날 나와요. 여기가 이제 또 변수가 될 텐데 설마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장도 최근에 단기 저항권에 온 겁니다. 단기 저항권에 왔으나 뭐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정도. 그리고 최근에 미국장에서 움직임이 되게 좋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진짜 이거 보기 드문 강세인데 애플하고 완전 달라요. 이것도 내가 지난 한 2분기 반도체에 꽂혔을 때, 그 다음에 그게 뭐죠? AI에 꽂혔을 때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시가총액을 넘어갈 거라고 전망한 게 여러분들 되게 자주 나와요. 얼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따라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도 얘기해 줄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장은 해외장 양호에 국내장 약세인데 이 약세의 국내장은 어제 폭등한 2차 전지가 선별적 흐름이 나와서 그렇지 반도체, 그 다음에 칩,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일부 제약들은 진짜 기똥차게 갔고 지금도 신고가를 갈아치웠거나 신고가권으로 근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내가 가장 강조했던 건데 어쨌든 좌우당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2차 전지가 지금은 가장 매력적이에요. 가장 매력적인데 만약에 반도체, 칩, AI, 로봇 이쪽이 다시 조종을 받는다. 조종을 받으면 반드시 그쪽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2차 전지가 매력이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꼭 얘기를 해주고 왜 저게 중요한 거냐면은 4분기는 성장주가 특히 더 움직임이 양호한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연말 연초로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걸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아마도 9월 달에 횡보했던 그 구간. 그런데 좀 이따 2부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9월 달에 횡보했던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봐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LNF가 오늘 제일 많이 빠져요. 2차 전지 핵심 주도주가에 있는 주식 중에 증권사 레포트가 우리는 이 증권사 레포트 나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매도 레포트 나와서 밀리면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직도 이렇게 증권사에서 과거에는 한쪽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작정한 듯이 이게 레포트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12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18만 원 후반이죠. 18만 원, 19만 원. 이게 사실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12만 원대가 19만 원대면 그냥 위아래 그냥 잘라서 거의 50%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레포트가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눌렸다가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건 있어요. 2차 전지의 최대 단점들. 대신 인공지능 반도체나 이런, 그죠? HBM. 이게 한미반도체가 HBM3잖아요. 이쪽 반도체과의 주식들은 최근에는 그런 레포트를 못 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추세가 완벽한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기존 우리가 10월 달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장은 종합이 선물이 6P가 빠지고 종합이 47이 빠지면 이런 시세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10%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자체에서도 에코프로는 지금 강세고 아침에 거의 10%까지 올라갔었어요. 에코프로는 강세고 포스코 엠텍은 강세고 에코프로 BM은 좀 약세고 포스코 홀딩스 약세고 좀 2차 전지들도 서로 좀 옥신각신하죠. 근데 반도체 이쪽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AI과 그다음에 로봇과도 레인보우는 최근에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12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아까 LNF 정도의 어떤 강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다 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저점에서 거의 4, 50% 가까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지금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AI과나 인공지능과 로봇과 그 다음에 일부 제약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과 신고가 가고 있는 그런 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특징,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약세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현재 반도체 칩 AI가 강세입니다만 배터리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 반도체 칩 AI 로봇도 시장에서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LNF 너무 내리네요. 배터리주에 대해서도 오늘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장의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은 내가 잠을 1시간밖에 못 잤는데 손흥민 응원하느냐고 미국장 그 기사 체크하고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330 돌파 327 지지 체크. 그리고 아까 뭐 LNF나 이런 거 걱정스러운 얘기한 사람들은 내가 이따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줄 거예요. 참고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얘기를 아까 했는데도 자 330 돌파 327 지지 체크. 이번 반등장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 야간 강연 방송 그 대본 보여줬죠. 원래 이번 반등장에서 이종복이가 본 최고 목표치가 331에서 333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327 뭐 329 이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막판으로 가면서 종합을 335 수준인가요? 땡겼고 이거 이제 파생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콜옵션 수십 배 결제를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동시호가의 종합을 코스피 200을 땡겨서 콜을 결제시켜주면 오늘 같은 일은 반드시 필연으로 벌어져요. 이게 내가 중심이론 6대 필살기로 얘기하는 만기 후폭풍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만기를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매월 2번째 목요일날 그 또 만들어놨고요. 돈을 그렇게 쓸어 담아서 맨날 매도 레포트만 쓰려면 뭐하러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피부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보면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외국인들은 콜옵션에 매도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자들이 선물을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건 행태 자체가 좀 어리석은 행태지만 만약에 종합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옵션은 다 거덜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 그게 오늘 지금 2차 전지
포스코나 포스코 홀딩스나 저런 애들이 급락시키는 요인하고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은 주식만 하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타이밍에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나오는 요인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나의 파생 어떤 그 실력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종목이 쭉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지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타이밍이 오면 이번 주 화수목 타이밍에 좀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분명히 해줬죠. 근데 어제 종합이 140포인트인가요? 증권 역사상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게 올라간 거예요. 뭐가? 코스닥 150이. 그러니까 거의 증권 역사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은 이게 수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 옵션의 어떤 포지션, 선물의 외국인들의 선물의 어떤 흐름으로 그 정도를 알고 이 자리에서 내가 쫓아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기다릴 거냐. 근데 개인들은 또 기다리다가 올라가면 또 거기서 한탄을 해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물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다리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리면 결국은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더 올라갔다 밀리면 지금 시점의 저항은 더 올라갔다 밀리면 거기가 강력한 지지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신 대박의 기회가 한 차례는 지난 거죠. 그러면 대박은 못 먹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역시 투자다. 아침에 좋은 얘기 하나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내일 모레 만기까지는 이 변동성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놓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에서 밀릴 때 적극 매수. 안 밀리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반드시 밀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331에서 333을 받고 정상적인 수준의 반등은 325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종합이 이제 325 플러스 마이너스 선 쪽으로 밀리면서 그 이하로 밀려 내려오는 게 그게 기회. 그게 기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의 가격 구조,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살아있는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시장 대응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이 흐름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많이 비중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줄어든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있는 투자자 해갖고 구분을 해서 현금이 있는 투자자는 무조건 2차 전지가 흔들리면 2차 전지를 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추가 매수했으면 다 수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주식이.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했고 아직 포스코 퓨처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물려있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12월 달까지 가는 동안에 고용이, 와, 이거 너무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못 알아듣나? 그쵸? 예, 나도 그냥 한두 종목만 갖고 10분 동안, 15분 동안 방송할까요, 여러분? 자, 이 주식을 그냥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40만 원대 언저리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 던질 필요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밀려도. 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대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거의 반토막 났다가 본전까지 올라가는 시세는 대형주가 한 달 코스에 반토막 난 게 본전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증권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9월 중순 타이밍부터 그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어느 시점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무조건 먹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없다면 보유하고 가시면 아마 그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도 또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이 나와도.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섹터를 한번 내가 얘기해 보면 2차 전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반도체, 한미반도체에서부터 반도체 다 신고가, 칩 관련주들 웬만하면 다 신고가, 웬만하면 다 올라왔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거의 이것도 다시 신고가 언저리로 오죠. 레인보우도 거의 다 올라왔죠.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핵심 종목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AI. 그 다음에 이제 찬바람 부니까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이나 어떤 그 전쟁 종결이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건설기계 플러스 우크라이나 쪽, 이것만 봐도 넘친다, 종목이. 그래서 요번에 또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고 대응하신다면 문제없지 않겠냐. 의견 뚜리겠습니다. 네. 급등의 반작용, 현재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최우선 순위에 있는 업종, 그리고 그 배터리의 주가 회복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계속 소식 함께 지켜보시죠. 내일 이 시간 마켓10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